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7 선거 이후에 저는 민주당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틀림없이 무슨 사과쇼, 사죄 이벤트를 할 텐데 그 내용이나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봤을 때 민주당이라는 집단의 수준을 또 한번 알 수 있다. 역시 우물안 깨구리, 근시안, 면피, 눈 가리고 아웅. 비유하자면 서서히 물이 끓어 죽어가는 깨구리가 자신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의 본질적인 적폐, 개혁을 외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정권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해댔다는 것.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 언론을 완전히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으로 만들어버린 것. 내로남불, 나만이 정의다, 독주, 위선, 비겁, 면피. 자,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인데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그 본질을 타치하지 못하고 주변에 줄기는 그대로 놔두고 주변에 가지 같은 곳에 사과문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사과는 민주당의 소위 2030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의 81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대로 사과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예를 들자면 유인태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정무수석,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대로 들을만 합니다. 우선 이 81명 초선들이 회의를 갖고 내놓은 입장문이라는 걸 보면 아주 얄팍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자, 이런 대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초등학생도 알았던 문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낼 자격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데서 후보를 내면 좌파 세력의 연합 후보로 지원을 하는 정도, 이렇게 해야 당헌을 지키는 것이지, 당원들의 투표라고 하는 커튼 뒤에 숨어서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1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이 당시에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찍힐까봐, 그래서 다음에는 공천을 못 받을까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친문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서 이틀 만에 깨갱 꼬리를 내리고 마는 이런 광경을 목격을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라고 비겁하게 전부 다 꼬리를 감췄던 초선 의원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번에 아주 화들짝 놀랬거든요.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25대 0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서울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의 민심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는 3년 후에 내가 다시 금배지를 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이런 식의 뒤늦은 가증스러운 사과를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제가 1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개혁이란 블랙홀에 빠졌다.
윤석열 추미애 갈등이 너무 권력이 오만하다라고 비춰졌다라는 식의 반성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개혁,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국이 검찰개혁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국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허망한 논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김혜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조국이 검찰개혁과 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조국이 어떻게 개혁이라는 낱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알고 산천초목도 알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배반했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태 노무현 대통령 정무적 출신은 일찍부터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만이 이번에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나설 자격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로또를 맞아서,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자충수 때문에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조국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탈원전이라든가 온갖 나라망치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줄 알고 착각했던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주, 그 오만과 독주에 대해서 죗값을 치른 것이 이번 4.7 선거다라고 유인태 전 최고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노웅래 의원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7명 중에서 4명이 친문 세력이다.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은 친문 핵심 세력들이 모여있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자, 이러니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쇄신의 대상인데 이들이 쇄신을 하겠다고 당 지도부를 맡으니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 4.7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이런 분석이 많지만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뻐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하는 말, 정책, 문재인의 내로남불, 위선, 비겁, 무능, 문재인과 문재인을 태도로 하는 친문 세력들,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려 치면 그저 때로 달려들어서 몽둥이질을 해야 되는 친문 대깨문들,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더 이상 눈뜨고 보아줄 수가 없다. 이것이 4.7 재보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민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취업난, 세금, 자, 이런 것들은 다 가지 같은 것이고, 본질은 정책에서 실패해도 그래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권은 본질과 스타일과 이런 이 언어와 행동거지 자체가 눈뜨고 봐줄 수 없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격화소양, 구두 가죽 위를 긁어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